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준비한 책은 2022년도에 출간한 지능지수 80일의 반전 자전적 수필집입니다. 이 수필집을 들고 나온 이유는 제가 제 일생을 돌아보면서 등설레었던 시절과 또 이렇게 울고 싶었던 시절, 누구나 다 한 권의 책이 되지만 그 감동스러운 장면을 문득문득 토막토막 퍼즐처럼 맞춰서 엮은 책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은 아주 봄입니다. 그 꽁꽁 언 땅을 호미로 토닥거리고 파서 캔 냉이와 달래가 향기가 훨씬 더 진합니다. 요즘 나오는 달래 냉이 향이 진한 것처럼 제 일생을 돌아보면 이 문학에 대해서 꿈을 가졌던 초등학교 4학년 12살 시절과 또 문학 소녀였던 시절이 문학에 대한 향기를 가장 진하게 품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그 특허 활동반에서 글짓기 반을 갔었고, 또 여고 시절, 중학교 시절에는 그 문학 소녀로서 열심히 책도 읽고 밤이면 소설도 구상해보고 그랬었습니다. 아름다운 미즈 시절에는 신춘문예 철이 돌아오며 가슴이 설렜던 그런 20대 30대 시절도 있습니다. 저는 신춘문예에는 등단을 못하고 40대에 문예지를 통해서 문단 데뷔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이가 60이 넘었는데 지금도 세세토록 남을 좋은 글을 쓰고 싶은 그런 꿈은 아직도 간직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면 12살 시절의 꿈을 60이 넘도록 50년 이상을 간직한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니까 한결같이 문학을 통해서 꿈을 꾸는 그런 철없는 할머니자 철없는 아주머니 같아요. 그래서 그 철없는 사람이 낸 이 지능지수 80일의 반전에서 봤듯이 제가 지능지수가 81이었어요. 지능이 81인 걸 어떻게 알았나 하면 제가 뒤늦게 나이 40대에 고등학교 학적부를 떼러 갈 일이 있었댔는데 보니까 그 지능지수가 80일에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일자가 하나 빠진 줄 알았어요. 181인데 이게 왜지? 그랬는데 보니까 81이더라고요. 제가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거는 자기의 가능성을 어떤 검증되지 않은 수치에다가 재단을 해서 미리 제한을 하는 건 정말 바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이 가진 잠재력에 대한 그 성장판은 나이를 떠나서 정말 무한한 것 같아요. 늘리는 거에 따라 내가 50대의 그 성장판을 늘리든 10살에 늘리든 그 사람이 가진 어떤 재능, 잠재력에 대한 성장판은 무한하다는 생각에 영원히 꿈을 꿔도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제 꿈이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는 꿈을 아직도 버리지 않은 건 참 늙지 않는 비결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북토크를 통해서 진짜 그 꿈이 되도록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작가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특히 지능지수 80일의 반전이라는 내용은 아주 새롭게 들어왔는데요. 그 문학 소녀께서 네. 어떻게 해서 다양한 문학 장르가 있거든요. 시도 네. 있고 소설도 있고 그런데 네. 수필을 택한 이유가 있을까요? 좀 아주 아픈 부분을 꼭 찔렀는데 저는 원래는 소설가가 되고 싶었어요. 근데 소설을 쓰고 싶었는데 그 어마어마한 저력과 어마어마한 상상력이 필요하고 그래서 그 짧은 수필 내 주변의 이야기를 엮어가는 그 수필로 등단을 하게 됐습니다. 지능이 81이다 보니까 수필을 짧은 게 좋아서 이렇게 쉬운 줄 알고 접어들었는데 접어들고 보니 제일 어려웠어요. 이 세상 모든 것은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이념을 과학이건 수학이건 이 글을 쓰는 거건 그런 거를 도출해내서 보이는 걸로 만들어내는 게 예술이 아닌가 그런 이치를 깨달았습니다. 글을 쓰실 때 음. 글의 소재를 발굴하는 특별한 노하우는 갖고 계시는지요?
글의 소재를 발굴하는 노하우까지는 없고요. 대부분 보면 어떤 자연이나 또 어떤 그 현상, 자기가 아는 공부, 역사 이런 거를 통해서 글의 소재를 발굴하는데 쟤는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 글의 소재를 많이 발굴해요. 내가 또 이제 강원 장애인 신문사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내가 만난 사람들이라는 그 장애인계 자원봉사자 후원자들 이야기도 제가 인터뷰 기사를 좀 많이 썼습니다. 결국은 이 문학도 장로도 예술도 다 인간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니까 가장 일차적인 것이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 소재를 발굴하는 게 쉽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지능지수 81의 반전은 자서전적 수필집인데 수필의 자기 오픈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요? 자기 오픈을 어떻게 기술적으로 하냐에 따라서 수필인가 아닌가 신변 잡기인가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너무 슬프거나 너무 아프거나 너무 수치스럽거나 너무 그 자극적인 거는 오픈을 하지 않고 그냥 형상화, 문학이니까 이것도 예술성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오픈을 하되 형상화하고 어떤 한 겹 가릴 수 있는 아른아른하게 보일 수 있는 아지랑이처럼 나의 슬픔이 나의 아픔이 나의 즐거움이 이렇게 아지랑이처럼 피어오를 수 있는 그런 오픈을 했으면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지소현 작가님의 지능지수 81의 반전을 네. 아주 감명 깊게 잘 읽었습니다. 왜 창피해서 남 안 주는 편인데 예, 나중에 이제 예. 근데 특히나 이제 가족에 대한 그 애틋한 그리움들이 많은데 특히 그 두 아들에 대한 그 강렬한 모장이 많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지금 인생 후반부에서 볼 때 아직도 그런 가족이나 두 자녀에 대한 그리움은 여전하신지 궁금합니다. 그거 정말 좀 어려운 질문인데요. 그 아기들을 기르다 보면 왜 이유식을 하고 또 심리적인 그 분리 독립기가 있듯이 우리네 인생도 늙어가면 자식들과 어떤 심리적인 독립, 심리적인 이유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이미 두 아들이 결혼과 동시에 하나하나 해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아들의 일거수일투족이 섭섭하고 또 저를 통하지 않고 뭐 어떤 자기 진로를 하든가 이러면 섭섭했는데 어느 날 며느리의 남편이다라 한 가정의 가장이지 나와는 그냥 사이좋은 이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니까 그렇게까지는 한 몇 년이 걸렸어요. 되게 지금은 그래서 그냥 사이좋은 이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 자식이라기보다는 그냥 독립된 개체로서 한 가정의 가장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요즘 100세 시대잖아요. 네. 노년기가 길어지면서 글쓰기 교실도 많이 생겼더라고요. 인생 산막에서 수필을 쓰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은? 예, 이제 그 자서전을 쓰려고 하는 사람도 많고 동사무소 복지관 이런데 그 수필반이 많이 있더라고요. 정말 누구나 이야기는 한 권의 책이거든요. 서양 속담에 한 사람은 하나의 도서관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쉽게 자기의 토막토막 추억들을 정리하는 습관부터 가졌으면 좋은 글을 쓸 수 있다. 이렇게 제 나름대로 제가 터득한 노하우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앞으로 이제 꿈과 소망이 있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2살 시절에 가졌던 문학에 대한 꿈을 60이 넘도록 한결같이 꾸고 있는 철딱선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죽기 전에 힘이 있을 때 꼭 많은 사람들한테 교훈이 되는 세세토록 남는 글을 꼭 써보고 싶습니다. 새봄이 왔습니다. 2025년도에 누구나 한 번쯤 책 한 권은 낼 수 있다라는 그런 꿈을 꾸시고 우리 강원 책TV 책이 읽는 사회를 추구하는 또박이 협동조합 많이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